SAT 1600점 만점, 학교 성적 최우수 학생들이 아이비리그에 대거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경제소장 이강렬 박사입니다. 저한테 상담을 오는 많은 학생들이 SAT 거의 만점, 그리고 GPA 4.0 만점에 4.0을 뚫고 올라갑니다. 가중치요. 오셔서 지원 대학들을 보면 다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프린스턴, MIT, 칼텍, 콜롬비아, 듀크, 유펜 숨도 찹니다. 이런 학교들만 적어 놓으셨어요. 자, 지난해 다 떨어지고 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한테 온 학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A 학생을 보면 SAT가 1570입니다. 그리고 GPA는 IB를 하는 학생인데 42점 만점에 42점입니다. 그리고 토플은 120점에 120점 만점입니다. 이 학생이 지원했던 학교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유펜, 조지타운, 윌리엄스, 아머스트, 콜롬비아, 라이스, 밴더빌트 다 1그룹 대학이죠. 아이비리그와 아이비리그급 대학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다 떨어진 상태로 저한테 왔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마 어떤 학원에서 고액 컨설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학생을 보겠습니다. B 학생은 역시 SAT 1570, GPA 4.0 만점에 토플 111점입니다. 위에 A 학생과 거의 다르지 않죠. 그렇죠? 이 학생은 아이비리그와 아이비리그급 10개. 그러니까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를 인용하면 1위에서 18위까지 10개를 썼어요. 그리고 UC 버클리, UCLA 를 썼습니다. 결과는 역시 아이비리그 내지 아이비리그급 대학 10개 다 떨어졌죠. 옥스퍼드 대학도 너한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UC 버클리와 UCLA는 합격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학업 성적이 완벽하면 미국 명문대학에 합격할 거라고 하는 환상들을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갖고 있어요. 학생 자신은 물론이고 학부모, 유학원 원장들, 그리고 학교의 카운슬러까지 이 정도 여러분 그러죠? 스페시피케이션, 프로파일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어디 하는 붙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생각이죠. 그런데 꿈입니다. 이런 꿈의 점수를 갖고 있는 학생도 아이비리그 대학에 이러이러한 요소가 없으면은 그냥 100% 떨어집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에 SAT 만점자의 30%가 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학은요, 종합평가를 하죠. 홀리스틱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는데 그게 아카데믹 요소와 난 아카데믹 요소로 나누어서 평가를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각 대학들은 등급을 나눕니다. 하버드는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그리고 MIT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그리고 다트머스 1에서 9등급까지. 그런데 스탠포드는 그게 등급을 나누지 않고 평면으로 놓고 이제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비리그 대학에 지원한 학생이 매년 40만 명이 약간 넘고요. 합격한 학생이 2만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40만 명 중에 2만 1,000명이 합격을 하고 약 37만 9천 명이 떨어지죠. 이 학생들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업 성적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비가중치 3.8 이상, 가중치 4.0을 다 뚫고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니버시티 조지아를 보니까 AP가 8개에서 13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은 4.13이에요. 웨이티드로. 그러니까 또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에 4.0 이상의 학생이 73%예요. 3.7 이상의 학생이 거의 99%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적에서는 방법이 없고요. SAT도 마찬가지입니다. SAT는 많은 학생들이, 아주 많은 대학들이 이제 옵셔널을 보고 SA 점수로 절대 합격을 못한다는 말씀을 수없이 드리고 있죠. 이번 3월 3일에 미국 영토 밖에서 첫 번째 디지털 어댑티브 테스트가 열리죠. 이제 변하는데, 이거 아무리 잘 받아도 그 안에 들 수 있다는 걸 얘기하지 합격선에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아이비리그 대학 학생을 어떻게 뽑나 이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어요. 오늘 다시 한번 드리는데 11학년 학생들이 연구소에 대거 지금 상담 컨설팅을 받으러 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꿈의 점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4.0에 4.0을 돌파하고 SAT 1550, 1560, 70을 돌파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학생들의 꿈이 나는 아이비리그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자, 2017년을 기점으로 미국 대학 입시가 크게 바뀌었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SAT가 2,400에서 1,600으로 바뀌었고, 또 하나가, 미국 입시 이대로 좋은가라는 하버드 대학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국의 상위권 대학들이 맞아, 나도 그렇게 뽑을 거야 라고 됐다는 얘기죠. 2014년에 이런 움직임이 벌어지고 2016년에 이제 이 코사 여러 대학들이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대한 권고안을 내놓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이. 그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기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봉사 및 공익계의 참여를 촉진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보다 의미 있는 기여, 이걸 meaningful contribution to others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and community service. 그리고 공익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는 engagement with public good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땠어요?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 스포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경시대에 나가서 논문도 쓰고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잘했던 게 그런 학생들은 너무도 많다. 그런 학생들은 우리 공동체와 안 맞는다. 이게 아이비리그 및 아이비리그급 대학들의 공통된 의식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거를 이제 미국 대학들은 Character and Personal Qualities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이걸 평가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인성이죠. 인성입니다. 인성은 길러지는 거예요. 이 인성을 길러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우리 대학에 맞는 학생을 뽑는데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뽑는 연세대학교의 학생들은 그럼 뭐 스마트한 학생들이고 고대 학생들은 막걸리 먹고 터프하게가 그 학교 이미지에 맞아요? 이거 한마디 웃기는 소리예요. 학교에 맞는 인재상이라는 건 정말 매우 추상적이에요. 바로 이 얘기거든요. 두 번째는 인종, 문화, 계층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의 패밀리 및 지역사회의 기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윤리 참여와 타인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다. 1번하고 비슷한 얘기잖아요. 그때 meaningful contribution to others, 그러니까 others가 뭐예요? 네, 계급, 신분, 문화, 계층, 인종 이걸 다 초월해서 내 옆에 있는 대한민국 노인들, 대한민국 학생들만이 아니라 지금 튀르키예, 그렇죠? 어때요? 아프간, 시리아 난민,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지역사회를 돕는 형태로 활동해라. 근데 세 번째가 있어요. 경제적 배경이 다양하다. 부자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든 학생들이 지금 뭐에 매달려요? 과도한, excessive한 achievement pressure, 성과주의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SAT 학원 가서 딥다 뭐예요? SAT 공부하고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딥다 무슨 돈 내고 가는 인턴, 무슨 돈 내고 경시대에 나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인턴도 하고요. 네, 경시대도 나가고요. 논문도 쓰세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자꾸 오해를 하세요. 이건열 박사가 그건 아니래. 아니에요. 그것도 하는데 안고가 뭐죠? meaningful contribution to others and community service라는 얘기예요. 의미 있는 헌신과 봉사.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대학입시가. 그런데 아직도 이기적인 나만의 어떤 실력, 나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활동에 너무 몰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turning the tide라고 하는 이 물결은 11학년 때부터 안 돼요. 9학년 때부터 아니면 8학년 때부터 일찍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10학년 때 임박해서 와가지고 그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박사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만족할 수준의 액티비티가 못 나오죠. 그래서 9학년, 10학년 때부터 이거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깊이 참여하고 열정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이제 제가 내놓았던 문제로 돌아갑니다. SAT 1600점 만점, 학교 내신 성적 퍼펙트하고 토플 만점인 학생들이 왜 떨어질까요? 바로 에세이, 추천서, 액티비티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학업적 성적을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어디 가서요? 여름방학 내내 SAT 학원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학생들 너무 많아요. 지금도 SAT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IB 학원에 가고 AP 학원에 가서 AP 올 테스트 준비한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예, 그러나 이 그룹 대학 UC 버클리, UCLA, NYU, 타프스, 케이스 웨스턴, UIUC, 위스콘신, OSU, 퍼듀, 인디아나, MSU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권 대학이죠. 1그룹 대학입니다. 아셨어요? 2, 3그룹 갈 학생들은 지금 여기에 몰입 안 해도 돼요. 지금 하단 내려왔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만점 학생으로 성적 만점, SAT 만점 학생으로 아이비리그 관련 학생들은 비학업 적소 대폭 강화하라. 이게 오늘의 결론이고요. 미래교연구소에서는 9학년,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로드맵을 짜주고 이 로드맵에 따라서 액티비티, non-academic factors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세요? 그럼 오세요. 상담해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